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일주론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육식갑자에서 7번째 일주인 우리 경호간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호일주 공부해보는 시간이에요. 이 일주론 공부 시간에는요, 천간에 대한 공부, 지지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십이운성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십성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이와 연관된 신살에 대한 공부들을 패키지로 다 하기 때문에 일종의 좀 종합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경금에 대한 이야기, 오화에 대한 이야기, 뭐 나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십이운성적 분석법들과 뭐 십성이나 이런 요소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예시를 좀 들어서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샘플 사주들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프린터에 이 내용이 좀 들어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간지론 공부를 하다 보면 천간지지 합쳐서 간지론인데, 이 간지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간지 하나만 가지고도 그 일주가 십이운성적으로 천간에 각각의 글자를 대었을 때 해당 글자가 어느 정도의 어떤 힘이나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지지별 적용되는 천간 십이운성 도표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죠. 오늘 경금일주를 할 건데, 오늘 경호일주죠. 이 경호일주는 지지에 오화를 달고 있죠. 그러면 오화라는 환경 시공간 위에 경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경금이 오화라는 시공간에서 움직일 때, 사화라는 시공간에서 움직일 때, 또는 미토라는, 또 뭐 자수라는, 뭐 진토라는 다양한 12개의 지지 환경에서 움직일 때 이 경금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그래서 이 십이운성은 천간과 지지를 빗대어서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의 어떤 12개의 환경에 있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이제 공부를 하는 환경인데, 공부를 하는 건데, 자, 경호일주는 기본적으로 오화라고 하는 자기의 일지를 가지고 있고, 일지는 시공간상으로 중년의 환경,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내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중년에 내 개인적 환경에 오화라는 자리를 만들어 놓을 거야. 이게 직접적으로는 정관이 되는데, 그럼 개인적 영역에서 내가 천간에 있는 글자들을 거기다 갖다 대보면은 오화의 환경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오화라는 환경에서 가장 힘을 잘 받는, 그러니까 펄펄 살아나는 힘을 잘 받는 애들이 여기 제왕, 걸록, 장생, 제왕, 걸록, 장생하는 얘네들이죠. 얘네들. 뭐 좀 더 하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네. 그럼 오화라는 환경 하에서는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이 좀 힘을 많이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을 잘 받는 게 요 제왕걸록, 뭐 좀 더 쳐서 뭐 관대 정도까지도 보겠는데, 이 오화에는 관대가 없네요. 자, 제왕걸록은 전부 다 병화하고 정화니까, 병화하고 정화가 천간에 즉 경호일주는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있게 되면은 그 병화나 정화가 혹시라도 비리비리하거나 어디서 얻어맞았던 병화 정화더라도 나의 개인적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그 병정화가 펄펄 힘이 살아난다.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 따뜻한 아랫목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서 아늑하게 아유 좋아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보들보들 떨던 길고양이나 강아지를 갖다가 그게 우리 집으로 쏙 들어오더니 다 죽어가던 강아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다시 또 살아나더라. 근데 그 길고양이가 또 추운 바깥으로 나가면 애가 또 다 죽어가더라. 또 집안에 들어오면은 펄펄 살아나더라.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경호일주가 자월의 경호일주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자수의 사회적 공간에서 활동을 하다가 오화의 개인적 공간에 머물게 된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형태에서는 천간의 병화나 정화는 뭐냐면 관성입니다. 경금일주한테 정화는 정관이고 병화는 편관이죠. 정화는 어떤 고정적 간판이나 고정적 자리나 고정적 명예지위 조직 같은 걸 말하는 거고, 편관은 특수적, 임시적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그런 조직이나 관성이 나의 개인적 영역에서는 명예나 지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호일주는 일지에 정관을 깔고 있는데
어떤 사회적 명예나 지위를 내가 맡거나 조직에서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하면 그 나에게 들어온 어떤 명예나 지위, 간판 이런 것들이 훨훨 날아갈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원디대를 나왔는데 원디대 동양학과를 나왔는데 이 사이버 대학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늘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이 스터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발적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발적 동호회에서 강사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그 뭐 수업료를 뭐 3만 원, 5만 원 걷어서 이렇게 한 4, 50명 정도가 모여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자체 스터디를 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은 그 스터디 내에 학생들끼리 서로 뭐 발표나 강연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가끔 이런 형태가 있죠. 그 모임의 회장이 어떤 사람으로 뽑히느냐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그 자체 동아리 모임, 스터디 동아리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동아리 모임의 회장을 뽑는데 가령 이런 식이야. 그 회장이 그 자신의 사주의 개인적 기운이 관성이 들어오면 관성이 이렇게 펄펄 날아다니는 사주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회장이 됐더니 그 조직이 막 잘 되더라. 그 조직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이름나더라. 그 조직에서 배운 사람들이 명예나 지위를 얻더라. 그 조직이 어떤 다른 조직과 함께 일을 했더니 같이 연대한 조직이나 단체도 명예나 이름을 얻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일지의 오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드러난 관성들이 힘을 얻게 되더라 같은 거예요. 자, 천간은 드러나거나 표방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 지지는 일종의 기반이 돼주는 어떤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특정 오행이 지지에만 있으면 기반이 되는데 소문은 안 난 거고 또는 대표 상품으로 안 쓰는 거고 천간으로 올라갔는데 지지에 기반이 없으면 소문은 났는데 가보니 실제 먹을 게 없는 거고 뭐 맛집으로 소문난 무슨 동네에 그래서 갔더니 뭐 뭐야 맛집 어디 있어? 뭐 뭐야 여기 소문만 맛집인 거야?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런 경우는 잠깐은 맛집으로 소문날 수 있지만 손님들이 몇 번 왔다가 우르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경호일주가 어떤 사회적 명예나 지위나 자리나 직위를 얻게 될 경우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거나 알려지면은 사회에 그런 안정적으로 더 힘있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2운성의 표는 그런 거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2운성에서 그 없는 글자도 갖다 대보면 이 해당 글자에서 해당 천간의 활동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형태로 보는 거죠. 이 반대로 병정화의 정반대편에 있는 임계수 같은 경우는 오화이에 올라가면 좀 힘이 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오화라는 자리에서는 임계수가 12운성적으로 임계수가 태지절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태지는 지금 막 태어났어요. 나 힘없어요. 태초에 뭐 이런 것 같은 때. 절지는 지금 끊어져요. 지금 힘들어요. 내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여기선 조심조심 해야 돼요. 지금 톡 치면 부서질 것 같은 자동차를 아슬아슬하게 조심히 몰고 있어요. 즉 천간의 글자가 천간에 있는 어떤 글자가 지지에서 태지나 절지, 특히 절지를 만나는 경우에는 조심 운전을 해야 되거나 조심스럽게 그래서 마구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노련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구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뻐하는 할아버지 앞에서는 손주가 천방지축 할아버지 이걸 수염을 땡겼어요. 이런 거는 그 꼬맹이가 보기에 그 할아버지의 나와바리는 자기의 뭐 관대지, 뭐 걸록지, 그래서 내가 뭔 짓을 해도 우리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이쁜 손주 뭐 이런 환경인 건데 그냥 이런 거죠. 그 고양이를 되게 싫어하는 집에 입양된 고양이. 근데 그 집 아이들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그 집 아버지가 고양이를 되게 싫어해. 그럼 그 고양이는 애들 앞에서는 마음대로 까불고 놀 수가 있는데 그 아빠 앞에서 까불면 어떻게 돼? 두들겨 맞거나 쫓겨나거나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그 나를 싫어하는 아버지나 이런 환경에서는 조심조심 말도 조심히 애교 있게 절대 뭐 이런 환경 같은 거죠. 자, 임수나 계수가 오화의 환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양지나 임묘지가 이거구나. 태지나 절지의 환경을 만나기 때문에 임수나 계수는 활용하기가 좀 쉽지 않다 정도. 쉽게 말해서 경호일주가 천간에 임수나 계수를 쓴다는 뜻은 드러난 식상을 쓴다는 거니까 뭔가 내 말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재주를 부리고 하는 일인데 그 말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재주를 부리는 일을 매우 노련하게 해야 된다. 절지나 태지에서 써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매우 노련하게 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나대면서 쓰면 안 된다. 신중하게 표현해야 되고 신중하게 드러내야 된다. 왜? 잘못 다루면 내 관성이 다치니까.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경어일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어일주. 오화의 시공간에서 경금을 표방하는 일주다. 자, 화의 분별자라고 했는데 이 경금이 십성적으로 하는 일이 주로 분별자입니다. 판단, 분별, 심판, 결론, 결과 내리기 이런 거는 보통은 경금이 하는 일들이에요. 가령 간목은 반대로 뭐 희망 주기 잘 될 거야. 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보자. 간목이 대체로 이제 시작하는 요소의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뭔가 추진해 보는 데 의미가 있는 일주라고 한다면 요 경금은 이제 간목이 한 일을 이제 슬슬 심판하고 간목이나 을목이 한 일을 이제 정리하고 거두고 간목이 일을 벌려놨으면은 경금이 가서 이제 될 일은 살리고 안 될 일은 그냥 정리하고 그다음에 수익 실현도 좀 하고 주식으로 치면은 가불의 논리는 일단 좋아 보이는 주식 막 사자 이런 거라면은 경금이나 신금의 논리는 야 되는 주식은 보유를 하고 뭐 더 이상 가지고 있을지 않을 주식은 정리를 하자. 빨리 수익 실현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손해 보고 있는 주식들은 얼렁얼렁 팔아가지고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말자. 주식 용어에서 손절. 이거는 목의 논리일까 금의 논리일까? 금의 논리.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자, 분별자. 화의 세계는 아직 목에서 금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데 목에서 했던 것들이 화에서 뭔가 확장되거나 퍼지거나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 금은 일종의 그 다음 단계로 먼저 가서 이 화의 세계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갈 것인가 하고는 미리 분별 예측해 본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고요. 천간하고 지지의 관계는 천간하고 지지의 오행을 보세요. 여기는 화죠. 여기는 금이죠. 목화토금수로 보자면 누가 먼저 나갔죠? 화하고 금 중에서 누가 먼저 나갔을까? 목화토금수니까. 이 금이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중간 정도 나갔으면, 그러니까 이제 화는 여름의 기운이죠. 금은 가을의 기운이죠. 세상은 여름인데 나는 가을을 표방하고 있는 사람이다 같은 거죠. 지금 영화가 한 3분의 2 정도 상영하고 있는데 벌써 야, 이 영화 결말 마무리는 어떻고 저 배우 평가는 어떻고 약간 이런 느낌 같은 모습이죠. 지금 아직 야구 경기가 한 7회나 6회 정도를 가고 있는데 야, 이거 보니까 이거 누가 이기겠다. 야, 저 선수가 오늘 MVP다. 누가 뭘 하겠구나라고 이게 분별이죠, 분별. 이 분별이 가을에 가을을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가을짓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뭔가가 막 확산되고 퍼지고 부흥하고 있을 때에 금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꼭 이걸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그 작년 미국 주식시장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작년 미국 주식시장. 작년 미국 주식이 어땠냐면요. 작년에 미국의 나스닥이 미친 듯이 1년 내내 올랐어요. 1년 내내 올랐는데 그 투자계의 최고로 유명하신 분 있죠. 그분이 누구더라? 그 버핏. 버핏이 작년 여름인가 봄중에 가지고 있는 여름, 가을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그 애플 주식의 절반 이상을 팔고 엔비디아 주식도 다 팔았어. 지금 그게 뭐죠? 아직 엔비디아 오르고 있는데 야, 이거 이제 거의 다 됐다. 좀 있으면 이거 이제 꺾이겠구나. 야, 이제 수익 실현하자. 결론 내버린 거와 같은 거지. 뭐 이런 거에 비유를 할 수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오화로 드러나고 알려지고 확산되고 폭발적으로 돼 있는데 요 금이 먼저 한 발 앞서 가서 정책을 좀 취하자. 금의 분별을 좀 미리 해놓자. 요 화 이제 정점에 이르고 나면 다음에 좀 있으면 가을로 갈 거니까 미리 가을의 기운을 준비해 놓자. 그래서 작년에 워렌 버핏이 주식을 한 반쯤 팔았을 때 아유 너무 현금화를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주식 아직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냥 차라리 미리 정리하는 게 낫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말이 맞나 안 맞나 했는데 나스닥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미쳤어. 나스닥은 오늘도 오르고 있어. 오늘도. 엔비디아는 꺾인 것 같은데 애플은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막 작년 크리스마스 때인가 워렌 버핏이 그 말을 했다 그래요. 아, 내가 좀 빨리 판 것 같아. 좀 더 가지고 있을 걸. 이런 얘기를 했다는 뭐 풍문이 들립니다. 경금은 분별을 하고 있어. 지금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지금 막 어떤 배우가 지금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영화사에서는 야, 쟤 언제까지 저 잘 나갈까? 야, 다음 작품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데 야, 우리 미리 대비해서 다음에 올 신인들 빨리 키워놓자. 이제 제 시대도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천간이 지지보다 한 계절 앞서가고 있는 글자예요. 그 사주를 보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을사 같은 경우는 지지는 여름인데 천간은 봄이죠. 이러면 지지가 천간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나는 아직 목을 취하고 있는데 벌써 내 몸은 화를 하고 있는 거와 같은 거고, 내 머리는 이제는 결론을 내야지 하고 있는데 내 몸은 아니 아직 더 남았어 나 이거 좀 더 할 거야 그런 어떤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호일주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독특하고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2운성적으로 이게 목욕 정관입니다. 목욕 정인, 목욕 상관, 목욕 정관. 그래서 목욕이라는 12운성은 딱 요 세 개의 십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세 개. 목욕 정제도 있죠. 아마 정화일주가 신금 만나면은 목욕 정제도 있구나.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고 요 목욕 정관을 가지고 있어요. 정관이라는 거는 뭔가 뽐내다 드러내다 그래서 뭔가 도화적인 느낌의 뭐 매력 있다, 섹시하다. 그래서 또 연예인살 내지는 뭐라고 표현할까? 매력살, 매력적 요소로 이제 12운성에서 보는데, 참고로 12운성은 그 제3의 성질입니다. 그 명리에서 제1의 성질이 오행자이이고, 두 번째 성질이 십성이고, 세 번째 성질이 12운성적 성질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이렇습니다라는 거는 오행자이에 대한 성질을 말하는 거고, 근데 간목이 정제입니다. 그러면 십성적 성향을 말하는 거고, 그 정제가 목욕입니다. 그러면 12운성적 성향을 말해서, 그러면 12운성은 매력적이고 뽐내는 부분, 정제는 알뜰하고 살뜰하는 부분, 이런 거라면은, 돈을 알뜰하고 살뜰하게 모이는 점이 되게 매력적이고 그 사람의 어떤 장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은 재성이 목욕이면은 그 재성은 보통 완성도 같은 거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재성을 잘 갖추고 특히 편재를 잘 갖추고 있으면 상품성, 히트성, 완성도 이런 측면을 잘 가지는 측면들이 있죠. 자, 이거는 정관이 목욕이에요. 정관이라는 거는 내 명예, 지위, 감투 그러죠. 그런 거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설명하는 그 조선시대에 그 금이 환양하여 사또로 금이 환양하는 사람. 그럼 막 모자 쓰고 가마를 타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우리 마을 신임 사또가 부임하셨다 하는 사람들, 어머 저 사람이 사또래, 어머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았대, 어머 멋있어, 매력 있어. 그래서 어떤 상관적 목욕은 표현을 통해서 목욕적 도화적 요소가 생기고, 인성은 일명 생각이 섹시해요, 뇌색해요, 이런 요소라고 본다면은 이 정관은 그 사람의 지위를 통해서 큰 매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경호일주는 일주 자체, 즉 일주는 자신의 친위 십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친위 십성. 바로 꺼내서 직접 동원할 수 있는 십성.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빨리 꺼내서 제일 먼저 동원할 수 있는 십성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일지 친위 자리, 친위 십성이야. 그러면 나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어떤 드러나는 밝은 간판, 간판이 나의 매력이 될 수 있고, 보통은 일지의 정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조직을 가지고 있든가, 큰 조직에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내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형태들. 그 다음에 경호일주가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으면은, 그러면 비경겁제 많은 사주에서는 완장을 찬 사람이 대장이란 말이죠. 그럼 일지에 완장 찾는데 경금, 신금, 유금, 신금 이런 거 있으면은 내가 대장인 거야. 내가 관리자, 내가 책임자, 그 사람들을 관리 통제하는 사람, 내가 가진 관성으로 비경겁제를 극하고 컨트롤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경호일주를 되게 매력적인 일주로도 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어떤 직장 조직이나 지위에서 뭐 책임 있는 사람이나 책임자의 자리, 게다가 이게 또 왕지관성이잖아, 왕지. 생지관성도 아니고 왕지관성이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의 권력을 중심으로, 나의 지위 직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형태들이 많으니까 이 많은 경우 조직에서 책임자나 관리자로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자, 천간의 작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천간의 경금은 제가 글이 지금 빼곡하게 들어있죠. 내용을 볼게요. 가을의 열매, 수학, 요건 제격. 네. 음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음의 기운이라는 거는 목화에서 양의 기운, 토에서 중간, 그 다음에 금수에서 음의 기운으로 수축, 정리, 정돈, 목화에서 벌리고 퍼뜨리고 확장시키고 토에서 현상 유지시킨 다음에 금에서부터 이제 정리하고 잘 될 놈, 안 될 놈들 이제 판단 분별하고 신금에서 고압축한 다음에 이제 임수나 개수에서 완전히 저장, 밀봉, 봉인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 고등학교 기술 시간에 그 4기통 엔진의 4행정 해서 뭐 압축, 폭발, 뭐 배기, 수축, 다시 압축, 폭발, 배기, 수축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은 건데, 자, 확장된 것을 다시 모으기 시작하는 게 경금입니다. 경금. 자, 수축작용을 잘한다. 굳건하고 강인하게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다. 옛날 사람들은 물상, 자연물상에다 많이 비유를 했는데 이 경금을 바위, 뭐 둔탁한 쇠에다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쇠가 나온 지가 그 철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가 된 지가 한 2천 몇백 년 정도 될 거예요. 한나라 시기부터 철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경금을 쇠라고 보기보다는 큰 바위나 뭐 단단하거나 뭐 응집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운동성으로 좀 봤겠죠. 그래서 바위나 둔탁한 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쇠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경금이 신금이 되면 이제 압축한 쇠, 다듬어진 쇠, 완성된 쇠, 그 수축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금은 이제 수축하자인 거고 신금은 자 이제 수축 본격적으로 눌렀다 해서 누른 거죠. 그래서 경금을 핵과일에 비유를 하고 신금을 곶감 같은 말린 과일에 비유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건포도, 곶감 이런 거의 특징이 부피는 쪼그라들었는데 한 입에 먹을 수 있는데 영양분은 막 두세 배. 그래서 곶감 많이 먹으면 살찌죠. 변비 걸리고. 뭐 건포도 이런 거 몇 알 집어먹으면 그 엄청난 칼로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금은 막 가을의 시작의 기운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금은 가을이 무르익은 걸로 본다. 이제. 자, 목이 시작하거나 벌리고 병화가 퍼뜨린 일들은 이제 경금이 주워 모읍니다. 그래서 제가 경금을 강의를 할 때 일본말 시마이라는 말을 종종 썼어요. 공사 현장에서 이제 보통은 한 4시 반에서 5시에 이제 일이 끝나는데, 그러면 그 감독 반장이 한 10분, 20분 전부터 그 공사장 돌아가면서 자, 이제 시마이 하세요. 시마이, 시마이. 일본말로 시마일이 더 이상 일 벌리지 말란 소리예요. 이제 지금까지 하던 일로 정리를 하시고 뭐 새롭게 용접을 시작하거나 새롭게 자재 나르거나 하지 마시고 이제 정리하는 준비를 하세요. 이제 마무리 곧 들어갑니다. 같은 거죠. 뭐 시마이. 일본말이. 정리한다. 뭐 평가한다. 같은 거죠. 자, 이제 평가 시작할게요. 하는 거죠. 적절한 화의 극을 받고 수루시키며 당금질되어 발전하고 완성된 금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경금이 옆에 정화가 붙으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정화가 계속 경금을 가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컴퓨터로 치면 그 관리자 모드 열어놓고 컴퓨터 조립하고 있는 모습과 같아. 그러니까 튜닝을 해보고 안 맞으면 다시 관리자 모드에서 다시 해체한 다음에 다시 설정을 하고 다시 또 경금을 만들고, 이거 안 맞으면 다시 또 설정을 새로 바꾸고. 그래서 정화는 이 경금을 해체 분해, 일종의 대장간에 있는 쇠와 같아서 가마에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쇳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야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야 다시 불에 집어넣어. 야 다시 이 모양으로 만들어볼까? 그래서 뜨겁게 만들면 얘가 물렁물렁해지니까 그걸로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그래서 경금이 앞에 정화가 붙어 있든지 뒤에 정화가 붙어 있으면은 계속해서 화의 극을 받아서 변화하는 금으로 봐요. 근데 만약에 경금이 화가 전혀 없으면은 일종의 불을 만나지 못한 경금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하는데 좀 다소 해체 분해 다시 바꿔야 되는데 다소 좀 문제가 있다. 근데 경금이 병화나 정화를 만나면 언제든지 화의 극을 받아서 다시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저런 모양으로 바뀔 수 있는데, 정화는 되게 온건한 편에 속하고
병화는 되게 강건한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병화가 휘두르면 마치 중간 과정 없이 너 내일 발표회 바로 나가라. 저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너 내일 발표해. 보통 이런 게 약간 병화적 측면이고 정화적 측면은 너 내일 발표일이다. 저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그래? 야, 빨리 나랑 같이 밤새 빨리 그 내일 교환 준비하자. 이거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내가 하란 대로 해봐. 그러면 이거 내일 발표 잘할 수 있어. 정화는 좀 친절하죠. 병화는 짤없어. 그건 네 잘못이야.